지금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이 사업이 이제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나 이 대상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선발하느냐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대상이 지원 독립 경영을 하는 청년 농업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그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도시농업이란 여기 그 직불금을 받으려면 예.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를 갖고 있거나 농업 경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에 있으면서 그 텃밭을 가꾼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창농 또는 농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곧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농업과 관련된 일을 그런 분들은 이 직불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을 하고 농업인이 되고 창농을 해서 뭔가 그걸 내면 그때부터 이제 직불금을 받게 되는 거지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청년 농업인이나 예비 청년 농업인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김혜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정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하고 관련된 내용이 오늘 이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오늘은 그 일정이 없고 다른 기회로 하는 걸로 예? 오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측에서 안 온 이유가 있나요? 따로. 아마 다음 회의에 별도로 이게 부처가 많아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일정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남 광양 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청년 미래특위가 물론 뭐 청년 실업, 청년 취업하고만 관련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문제의 핵심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청년 취업, 청년 실업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지표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기획재정부 우리 고형건 제1차관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울 때, 청년 취업 대책을 세울 때 조금 전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실업률로 따지면은 지금 9.2%인데 네. 이 체감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21, 2% 사이에 왔다 지금 갔다 21.4% 나와 있는데 지금 ILO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고용 보조 지표, 실업률 지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어떠한 이 지표를 했을 때 체감 실업률이 나오나요? 체감 실업률은 이제 그 경활 인구 중에서 실업자하고 그다음에 또 36시간 미만 근로자하고 취준생을 이제 합해서 산출한 통계입니다. 지금 고용 보조 지표가 네. 5개 있다는 거 아시죠?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고용 보조 지표 1, 2, 3, 4, 5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용 보조 지표 3
예? 예. 그게 지금 아마 체감 실업률을 맞습니다. 나타낸 것일 거예요. 예, 예, 근데 거기에다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실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예. 기회만 주어지면 전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경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의원님 말씀과 취지를 정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정한 한 가지 지표에만 저희들은 보지 않고 실업률도 보고 또 고용률도 보고 또 말씀하신 보조 지표 3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의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뭐 고용률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 실업률을 보면 그러니까 고용 보조 지표를 보면 고용률도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확장된 개념의 그 고용 보조 지표 만든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걸 보면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냥 쉬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아울러서 네. 다음에 경제 정책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하시겠어요? 예, 관련 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려면 이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것을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란다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란다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란다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이 기업가에게 말하자면 취업 대상자 확대 욕구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을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틀립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정부는 아까 제가 이제 보고도 드렸지만 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면 성장률이 올해 한 3.2%로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그것을 주도하는 산업이 조금 특정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활 인구가 많이 지금 시장에 노동시장 진입자가 늘어난 측면이 큽니다. 대학 진학률도 지금 꽤 많이 이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에코붐 세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을 시간 하다 많이 보니까, 가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줄이세요. 말씀하신 네.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이런 부분이 더 최근 그 실업 사정 악화에 더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예. 비난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네. 대책이 헛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11조 원 편성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알고 계세요? 11월 기준 해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소위 말하는 청년 계층 15세에서 29세가 3만 9천 명이 줄었어요. 네. 그 다음에 30대는 1,000명이 감소를 했고, 그 반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25만 7천 명이 늘었고, 예, 예. 50대가 11만 2천 명이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추경 효과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위주로 특히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네. 많이 늘어난 그 결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년층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해 봤을 때 노년층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와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란 얘기죠. 예산 편성도 할 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란 얘기예요. 그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연령별로 추경 편성 이후에 이제 오히려 고령자층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층은 통계를 보면 줄어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추경이 어떻게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집행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청년층의 최근 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 과거에 그 도소매 음식 숙박 이쪽에서 15년, 16년 이런 때는 4, 5만 명씩 취업자가 늘어났는데 올해 이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수 부진과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올해 60%가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어떤 추경 그 자체보다도 요인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 말씀대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임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컸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된 예산을 균형 있게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써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 정인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동구의 김정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자 청년 고용이 중요한 만큼이나 청년 청소년들의 어떤 노동 기본권 이런 것이 잘 지켜지는 것 또한 중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노동에 대한 기본 방향은 노동 존중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국무조정실 보고에도 청년 일자리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또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면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1월 19일 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예, 우리 국무조정실 이차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구역에서 사고가 있었고, 또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 현장 실습에서 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뭐 알바생들은 수도 없이 뭐 배달을 하다가 죽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늘 어쨌든 기본권을 보호받지를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비제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실습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도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해 왔는가를 보면은 기업은 이제 저렴한 노동으로 좀 여기거나 그랬고, 교육부는 이제 단순한 취업률을 계산하고, 또 그 고용노동부는 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해왔던 것이 기반해서 노동권이 실제로 보호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또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노동권 보호를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을 8월 달에 관계부처가 내놨는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11월 달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교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청소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노동법이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해외 사례나 이렇게 보면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1994년대 연소자 근로법과 같이 노동권을 특화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제정이 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15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최대 이제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7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그 이민호군 같은 것도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전업 학생의 경우는 평일 3시간에서 그 3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전반에 대해서 청소노동법이 제정되고 또 이렇게 통제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의원님이 그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법 체계를 조금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그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게 규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법에 완전 미비 때문에 돼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더 현장에 실제로 침투하고 이루어지는데 그 제대로 해가기 위한 그 작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그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거를 별도의 법 체계로 갈지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그 하위 법령을 갖다가 그 좀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노동 기본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제외될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저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는데 같이 국무조정실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한 46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당수는 사실은 청년들이겠죠. 사회에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들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왜 인상되었냐고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가계와 기업의 어떤 소득이 커지고 양극화되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어떤 양극화가 심각한 어떤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최소한 어쨌든 간에 생활할 수 있는 임금으로 좀 상승해야 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그 요번에 16.4% 정도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업소득 255% 증가한 반면에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다. 거의 뭐 2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정도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도 70%와 56%로 큰 차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의 방안을 최근에 보면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기본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실제로 이렇게 되고 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최저임금위원회 그 안에 그 별도의 이제 그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 산입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성과상여금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업종별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처럼 균등하게 가는 게 맞느냐, 차별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그 검토를 해 나가고 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방금 말씀 주신 산입범위 조정 관련해서 상여금 부분을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이게 저는 아마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TF에서 그 논의한 걸로 끝나지가 않고 국회하고도 논의가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 대체로 적용받을 사람들은 양극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수치만 올려놓고 실제적으로는 후퇴되는
이런 양상으로 간다라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어떤 기대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상시간 클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저항을 또 낳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이해 당사자들,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TF 안에도 그 노사 공익 그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균형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최저임금 인상된 게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TF에서 조정하는 이게 아마 그 시차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바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좀 논의가 되어서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최소 어쨌든 최저임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잘 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말씀 중에 잠시 좀 이 타이머가 좀 오작동이 돼서 좀 혼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연수갑 출신의 박찬대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 미래 특위 이렇게 발족된 것은 우리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정부 부처에 거의 모든 부서가 다 망라돼서 오게 된 것도 청년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조정실 우리 노영욱 차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들,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예. 지금 각 부처별로 공약이 나누어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예. 지금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컨트롤 타워 관련된 이 얘기 아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저번에 참여했었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결국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청년 문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저번에 우리 청년 미래 특위를 만들면서 반드시 국무조정실이 들어와서 전체 부서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정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혜영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국의 131개 지자체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치단체와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서로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에 의해서 아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만약에 통합기관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리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 문제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광역단체 부처별로 나눠진 정책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굉장히 탁월한 제안을 주신 것 같고요. 행자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청년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대상입니다. 취업 문제, 거주 문제, 저출산 문제, 소득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 고영건 기재부 차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2008년도에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직무 역량과 이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내용상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지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하면서 청년 실업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수치상의 취업률만 올라갔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인터넷 신문사에서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랑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2015년도에 청년 인턴을 채용한 245개 공공기관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곳이 93군데만 불과한 상태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취업시킨 데가. 그러니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 아마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년 인턴 제도가 그 실효성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청년 인턴은 5개월 동안 배운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채용 담당자는 5개월 동안 가르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다가 개선안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난 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조적인 내용이죠. 또 기재부 관계자의 한 인터뷰에서는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이지 취업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인턴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청년 인턴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것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 인터뷰의 내용이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인터뷰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뭐 고용노동부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실효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그 팩트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은 네, 예. 작년 같으면 이 공공부문 이 인턴 청년 인턴이 한 15,000명인데 유형이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채용형이라고 해서 이게 한 6,000명 되는데 이 부분이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한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실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또 하나의 유형은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체험형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한 5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했고 이것은 채용 그 자체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물론 이 부분에서도 정규직으로 많이 이제 다시 채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체험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공공기관 특히 이제 우리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뭐 인턴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체험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아무튼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좀 더 노력을 가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우리 청년 취업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청년 문제는 특정한 시기에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취업 문제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트력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뭐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또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또 취업도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청년들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정책적 방향도 좀 더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의 위성권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의 차관님, 네. 차장님, 이게 고민이 청년의 범위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그건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적 과제이고 지금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그리고 30대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규정을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의 고민, 그 세대들의 특질, 그것에 대한 기본적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최이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개인이 개발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도용하고 있는 사례 공공기관이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최이배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 공공기관이 뭐 기술 탈취하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각 부처가 그 뒤를 그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한번 챙겨보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서 관련 창업을 내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분들의 의지가 어떻게 꺾였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차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실태 조사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보고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업과 관련되어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라고 봅니다. 언제쯤 그게 개선 가능하죠?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예. 아시는 대로 이제 정부가 일단 공공 부분부터 그 정책금융기관부터 지금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률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금융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노력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까? 정무위의 논의 동향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 차관께서 논의 동향을 모르면 그 정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닌데. 대통령께서 그건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의원님들께 관련 사업을 하려면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당연한 공직자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 일에 별로 차관이나 기재부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잘 사정을 모르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결국은 지금 정책을 짜는 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 청년 인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 KDI 보고서인데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라는 KDI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OECD에서 2011년부터 12년 중 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16세에서 65세 인구의 정보 처리 역량을 조사한 자료 발표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역량의 분포가 중간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청년 실업의 원인이 미스매치에 있지 않고 동질적으로 양성된 청년들의 저숙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기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곧 그 초등, 중등, 고등교육 안에서 교육과정 자체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기인하는데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연령은 언어 능력은 최상위권이고
수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은 중위권이다. 그러나 상위 1%의 역량은 비교 대상국인 주요 33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언어 능력은 25위, 수리 능력은 29위, 문제 해결 능력은 26위에 불과하다. 이게 최상위권에서 분포입니다. 그런데 하위 1%의 역량을 봤더니 최고 수준의 언어 능력은 4위, 그리고 수리 능력은 6위, 문제 해결 능력은 6위. 그러니까 이게 중간만 밀집되어서 실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밀집되어 있고 그게 고용의 내용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 동향을 보게 되지만 전문인 또는 준전문위원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준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상위 1%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이들의 능력을 OECD 1% 중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면 일자리 미스매치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이 창의력과 현장에서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그 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생명이 그 수명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우리는 현재 뭐 대학 다닐 때까지 제도권의 그 교육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끊임없는 어떤 평생 재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교육 제도도 같이 혁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기 5년간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지금 발표한 정책 수단에는 그러한 수단이 전혀 없는 거죠.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들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 사업을 구조조정을 새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추정태 사업으로는 성과 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책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위성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좀 늦게까지 잘 기다리는 스타일이라. 경기 강주의 국토교통위원 임종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고 청년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를 비롯한 7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공감하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고영건 1차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청년 실업률이 9% 넘어섰고 체감 실업률도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몇 프로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예, 정부가 전반적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특정한 그 양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은 청년층 실업률이 올해 평균 9.9%인데 이는 OECD 국가들 평균 수치보다도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언제 정책은 통계로부터 나오는데 정부에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통계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나 또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7% 경제 성장으로 5년간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0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뉴딜 추진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뉴딜 추진으로 청년층에서 몇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에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아마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도 고용률 70% 목표로 제시했고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서 2017년까지 3년간 총 2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비록 탄핵으로 인해서 정상임기는 마치지 못했지만은 정책과 예산의 흔적은 일자리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또한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관리하고 계세요? 안 되고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보위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일자리 플랜을 내놓고 국민께 알리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제시한 숫자가 그저 숫자노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숫자노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숫자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20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통해서 10만 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정과제와 철학에 따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정부가 일자리 숫자를 발표했으면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 그 고용의 질은 어떠한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 관리,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영욱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모든 경제 현상의 어떤 종합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정책을 한 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나왔느냐 하는 거는 조금 그 골라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인호 차관님한테 산학 아까 융합지구 확대 방안과 지방거점 대학의 캠퍼스 산단을 구축한다고 하셨죠? 예. 예. 근데 이게 지방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성을 길러서 그 지역 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함께 노력하면은 졸업해가지고 바로 취업에 이르기까지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대학이 지금 이 생존 위기에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생존 위기에 있는 지방대학들을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해가지고 그 지역의 업체하고 좀 연계성을 통해서 전문적인 거를 좀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까지 연결이 되면은 아마 이 같이 산학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아마 이 차관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함께 논의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맞죠? 예, 일단 뭐 국토부하고도 좀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디 경남에 있는 최근에 개소한 산학 융합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하나의 대학하고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 다수의 대학들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의 공동 R&D 그리고 일자리까지 연결시켜주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다분히 좀 대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학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어가 안 돼. 사실 글로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코이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나와? 시간 안 되는데 왜 안 나와? 네, 코이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뭐 집 짓기라든지 이런 이 봉사 활동을 떠나거든요.
근데 거기 봉사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 스페인어 쓰고 북아프리카 이 언어를 좀 구축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도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국무조정실이나 여기에서 좀 DJ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함께 이런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 1월 달에도 세네갈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토론회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쪽에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겉핥기식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설왕설래로 해가지고 끝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 간에도 좀 의견 조율이 되고 해야 되는데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것도 실무진에서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임종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꼭 추가로도 말씀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말씀하시고 김정훈님. 그 청년 일자리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학교 이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문제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혹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이면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기본 방향에 대한 내용이라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아까 우리 신보라 의원님 또 최희배 의원님 몇 분이 아까 질의 중에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오늘 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기획재정부 우리 고형건 제1차관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울 때, 청년 취업 대책을 세울 때 조금 전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실업률로 따지면은 지금 9.2%인데 네. 이 체감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21, 2% 사이가 지금 21.4% 나와 있는데 지금 ILO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고용 보조 지표, 실업률 지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어떠한 이 지표를 했을 때 체감 실업률이 나오나요? 체감 실업률은 이제 그 경활 인구 중에서 실업자하고 그다음에 또 36시간 미만 근로자하고 취준생을 이제 합해서 산출한 통계입니다. 지금 고용 보조 지표가 5개 있다는 거 아시죠?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용 보조 지표 1, 2, 3, 4, 5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용 보조 지표 3, 그게 지금 아마 체감 실업률을 나타낸 것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실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전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경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 말씀과 취지를 정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정한 한 가지 지표에만 저희들은 보지 않고 실업률도 보고 또 고용률도 보고 또 말씀하신 보조지표 3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에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뭐 고용률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 실업률을 보면 그러니까 고용 보조 지표를 보면 고용률도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확장된 개념의 그 고용 보조 지표 만든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걸 보면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냥 쉬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아울러서 네. 다음에 경제 정책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하시겠어요? 예, 관련 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려면 이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것을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은 비정규직에 정규화한다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란다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란다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이 기업가에게 말하자면 취업 대상자 확대 욕구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을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틀립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정부는 아까 제가 이제 보고도 드렸지만 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면 성장률이 올해 한 3.2%로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그것을 주도하는 산업이 조금 특정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활 인구가 많이 지금 시장에 노동시장 진입자가 늘어난 측면이 큽니다. 대학 진학률도 지금 꽤 많이 이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에코붐 세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줄이세요. 말씀하신 네.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이런 것만 부분이 더 최근 그 실업 사정 악화에 더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예. 비난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네. 대책이 헛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11조 원 편성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알고 계세요? 11월 기준 해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소위 말하는 청년 계층 15세에서 29세가 3만 9천 명이 줄었어요. 네. 그 다음에 30대는 1,000명이 감소를 했고, 그 반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25만 7천 명이 늘었고, 예, 예. 50대가 11만 2천 명이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추경 효과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위주로 특히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네. 많이 늘어난 그 결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년층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해 봤을 때 노년층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와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라는 얘기죠. 예산 교육부는 이제 단순한 취업률을 계산하고 또 그 고용노동부는 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해왔던 것이 기반해서 노동권이 실제로 보호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또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노동권 보호를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지난번에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그 개선 대책을 8월달에 관계부처가 내놨는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11월달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해서 그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교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노동법이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해외 사례나 이렇게 보면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1994년대 연소자 근로법과 같이 노동법을 특화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제정이 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5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최대 이제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7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그 이민호군 같은 것도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전업 학생의 경우는 평일 3시간에서 그 3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전반에 대해서 청소년 노동법이 제정되고 또 이렇게 통제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의원님이 그 말씀 주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법 체계를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그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게 규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법에 완전 미비 때문에 돼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더 현장에 실제로 침투하고 이루어지는데 그 제대로 해가기 위한 그 작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그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거를 별도의 법 체계로 갈지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그 하위 법령을 갖다가 그 좀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노동 기본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제외될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저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는데 같이 국무조정실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한 46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이 사업이 이제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나 이 대상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선발하느냐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대상이 지원 독립 경영을 하는 청년 농업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그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도시농업이란 여기 그 직불금을 받으려면 예.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를 갖고 있거나 농업 경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에 있으면서 그 텃밭을 가꾼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창업, 창농 또는 농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곧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농업과 관련된 일을 그런 분들은 이 직불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을 하고 농업인이 되고 창농을 해서 뭔가 그걸 내면 그때부터 이제 직불금을 받게 되는 거지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청년 농업인이나 예비 청년 농업인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김혜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정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하고 관련된 내용이 오늘 이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오늘은 그 일정이 없고 다른 기회로 하는 걸로 그 예? 얘기했습니다. 오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측에서 안 온 이유가 있나요? 따로. 아마 다음 회의에 별도로 이게 부처가 많아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일정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남 광양 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청년 미래 특위가 물론 뭐 청년 실업, 청년 취업하고만 관련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문제의 핵심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청년 취업, 청년 실업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지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에 관해서 한 말씀 예, 그 연령별로 추경 편성 이후에 이제 오히려 고령자층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층은 통계를 보면 줄어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추경이 어떻게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집행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청년층의 최근 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 과거에 그 도소매 음식 숙박 이쪽에서 15년, 16년 이런 때는 4, 5만 명씩 취업자가 늘어났는데 올해 이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수 부진과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올해 60%가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어떤 추경 그 자체보다도 요인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 말씀대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임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컸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된 예산을 균형 있게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써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 정인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동구의 김정은 의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청년 고용이 중요한 만큼이나 청년 청소년들의 어떤 노동 기본권 이런 것이 잘 지켜지는 것 또한 중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노동에 대한 기본 방향은 노동 존중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국무조정실 보고에도 청년 일자리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또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면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1월 19일 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예, 우리 국무조정실 이차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구역에서 사고가 있었고, 또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 현장 실습에서 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뭐 알바생들은 수도 없이 뭐 배달을 하다가 죽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늘 어쨌든 기본권을 보호받지를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비제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실습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도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해 왔는가를 보면은 기업은 이제 저렴한 노동으로 좀 여기거나 그래.